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가계부 월말 결산을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백승진님과 함께, 네, 환영의 박수.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좀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 결산을 통해서, 어, 객관적으로 한 달을 평가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음 달을 계획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좋았던 부분,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뭔지 같이 피드백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달 계획도 짧게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 그레시 멘토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백승주님 그 5주 식생활비 우리 매일 하루 살기 금액 정하고 일주일 단위로 예산 금액 정했잖아요. 그거 이외에 수입부터 각 고정 지출의 내용 지출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인증하는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외에 다른 항목에도 지출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다 기록을 하셨죠? 아, 그때그때 기록 못했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음, 이게 변동 지출에서 음. 식비랑 외식비랑 생필품만 적는 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거 제가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요라고 음. 물었는 게 다른 거 지출은 어디다 적냐 이 말인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러면, 못 적었어요. 아, 아예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네, 하나도 안 적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다 적는 건지 음.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때 네네. 가계부가 혹시 도착 안 해서 못 하셨던 건가요? 아, 가계부 도착 안 해서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네. 이후에 음. 이렇게 조금 적기는 했어요. 아, 네네. 좀 적어보긴 했는데, 네. 네, 좀 오케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계부가 그때 도착했다면, 이 수입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된 것들 있죠. 내용, 네. 수입,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내용,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부수입 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이걸 적는 거예요. 적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이제 결산할 때는 그 금액에 합을 더해서 이 소개라고 된 부분 있죠. 이 달러 표시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더해서 적으면, 이번 달 근로소득의 수입은 얼마고, 정기 소득이 얼마고, 비정기 소득이 얼마고,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 가계부의 특징이에요. 결산이 쉽게. 그래서 어, 이번 달에 소비성 빚갚기, 뭐 대출 이자라던가 아니면 신용카드비라던가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백순주님 보시면, 이번 달에 나가야 하는 신용카드비 금액, 뭐 결제 예상 금액 있잖아요. 그걸 이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저축에 보면, 뭐,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놓는데,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 학자금, 뭐 종잣돈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우리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비정기 저축은 이제 9월 달에 뭐 이렇게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들어오기도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정기 수입에다가 뭐 상여금, 보너스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 이 부수입이 바로 비정기 저축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적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네, 지금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네, 소비성 네, 빚갚기에서, 내가 이걸 빚을 갚을 거를
예상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적는 건가요? 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신용카드 앱 있으세요? 네, 네네네네. 신용카드 앱 들어가면 이번 달 결제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음, 음, 통 금액으로, 음, 여기에는. 네네네. 그러면 네네. 신용카드, 이거는 이제 소비성 빚갚기라는 게 신용카드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대표적인, 다른 빚, 뭐, 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에 적는 게 맞아요. 음, 근데 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 음, 론이 무엇을 위해서 발생한 대출이에요? 어, 저기, 현대카드에서 음. 주식 사려고 그때 막 아, 왕창 떨어졌을 때 샀다가 팔고는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그냥 그걸 그대로 투자로 빚으로 하셨구나. 남아있는 건데 그냥 다시 이제 빼가지고 요번 음. 달에 다 그냥 갚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그 소비성 빚갚기에 그 내용을 별표 해가지고 기록해 음, 놓으세요. 음, 그 내용, 네.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내용 있죠. 뭐 어떤, 음, 어디 뭐 현대카드에서, 현대 뭐 여기 음, 캐피탈 뭐 카드에서 음, 출금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음, 뭐 주식 투자했던 건데 이번에 음, 상환 완료하였음. 이런 거. 지나고 음,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음, 그거에 해서 그거 기록하고 그렇게 상환하고 나서의 음, 느낌, 나의 감정, 음, 어떤 건지 이거 음. 머니수다로 잠깐 짧게나마 기록하세요. 그게 머니스요? 네, 머니수다, 머니수다. 이렇게 짧게라도 아, 그 수당. 내 수다. 스스로에게 알았어요. 질문하고 느낌과 감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있었을 때는 어땠는데, 내 감정이 어땠는데, 그렇게 상환하고 나니, 어떻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 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같이 배당주 투자를 하니까, 음,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 건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저는 지금 책 읽고 저도 챌린지 같이 하면서 그걸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음, 서야 저는 좀 어떤 음, 주식을 사더라도 나의 음, 성향에 맞게 계속 저도 좀 장기적으로 음, 꾸준히 뭔가 하는 성향인 건 아는데, 음, 그래도 내가 확 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음, 조금씩이라도 그냥 정기 적금한다라는 마음으로 음, 좀 나의 꾸준함과 음, 안정 성향을, 음, 맞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었어. 근데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어? 기분은 어땠어? 그리고 상환을 하니까 또 어떻다?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런 아주 그냥 흘려버리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가계부에서 머니 투자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강조해요. 어, 음, 음, 네, 이렇게 보세요. 대출이자 아래 칸에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그 PPT 안에 보더라도 여기 안에 그냥 별표 음, 치거나 말풍선 모양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 이게 아주 음. 중요하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질문 하나만 네, 더 주세요. 할게요. 그러면 가령 지금 이제 보험회사에 이렇게 그 대출도 이제 있을 음, 거잖아요. 뭐 음, 약관 대출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음, 음, 이거도 있고, 뭐, 단기대출 요거는 이제 뭐 갚은 건데, 음, 여기 기재하는 거는 저는 대출을 그냥 왕창 다, 음. 빚갚기, 요거 대출을 다 적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 막 적었는데, 요거는 갚을 거만, 이번 달에 내가 이 맞아요. 주에 갚을 거만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여기 만약에, 이 페이지에는. 음, 네. 한국 여기, 말씀하세요. 보험회사에 만약에 500만 원을 약관대출을 받았다. 음, 그러면 그 약관대출은 거의 뭐 묻어서 그냥 이자만 나가는 수준이고 안 네네. 갚잖아요, 거의.
음, 근데 그럼, 보니까 이자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얘를 조금씩이라도 만약에 300만 원 음, 받았다. 음, 그러면 이번 달에 50만 원 갚을 거면 50만 원을 적는 음. 거예요. 맞아요. 네, 대출 금액 다 적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보험 뭔가 이런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부채 내역을 기록하는 거는 백승준 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뭔가 음, 이런 뭐 현대카드 아니면 음, 캐피탈 아니면 보험 약관 대출 이런 대출의 종류 부채의 종류가 음, 있다라고 하는 걸 쭉 나열하고 정리하는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그 음, 부분은 제가 그 음, 끝나고 음,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 음, 드릴게요. 음, 그 PPT 파일, PPT가 아니라 엑셀 음, 파일로 정리해서 아마 그 구글로 음, 스프레드시트 예, 예. 받은 엑셀 거 같, 파일로 받으셨어요. 거기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부채 내역 정리하는 시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쫙 음, 음, 정리하시고 이 월 가계부 기록하는 소비성 빚갚기에는 매달 그런 여러 종류의 대출이 음, 있는데 음. 얼마의 대출 이자를 어떤 내용으로 갚는지 그것만 기록하시면 돼요. 잘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백승주님? 네, 네네. 네. 오케이. 이렇게 이 페이지는 음, 이해되셨죠? 음, 음. 음, 그 백승주님이 그 오픈 채팅방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음, 그 토스나 요런 데서 음, 요런 데서 음, 토스해 보니 한꺼번에 부채 현황, 카드 지출 등이 잘 보여지더라고요. 라고 주셨잖아요. 음, 음, 그쵸? 네, 근데, 맞아요. 잘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걸 그냥, 보세요. 이 토스, 여기에 뭐 이렇게 부채 현황, 뭐 신용카드 지출 내역, 이런 금액 얼마인지 그냥 그래프로 보는 것과 이렇게 소비성 빚갚기에 기록을 하고 내가 가진 빚의 일부를 이번 달에 얼마를 상환했어? 라고 손으로 적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음, 대출이나 빚을 상환하고 난 후에 나의 감정과 느낌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좀 달라져요. 음. 음, 그냥 눈으로 지금 부채가 얼마가 있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과 그걸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머니수다를 하고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그러면 다음 네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음, 넘어가 볼까요? 음, 괜찮으세요? 네, 음, 그 9월 달에 주거비 공과금, 용돈, 보험, 후원, 후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저는 후원 내용만 있는데 종교생활과 관련된 뭐 11조라던가 헌금이라던가 음, 이런 내용 후원 여기 항목에 기록하시면 돼요. 음, 네네. 지금 가계부에 기록하셔도 돼요. 그리고 음, 교재비. 교재비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누구 만나고 할 오, 때, 친목 모임 같고. 대중 뭐 이런 어, 걸까요? 요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교재비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음, 모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재비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음, 내 용돈에서. 이거 분리하시는 거예요. 개념이 좀 음, 달라요. 기존에 음, 내 용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집 식비에서 그냥 카드 결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요거 뭐 별표 하시고 꼭 기록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댁 모임, 친정 음, 모임 회비, 그리고 뭐 대학 동창 회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음, 회비 모임, 뭐 이런 거, 음, 뭐 등산 모임 회비, 뭐 이런 것들을 음, 기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비 9월 달에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 먹었다거나 아니면 요즘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것도 또 뭐 음, 비타민 이런 거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료비에 기록하시면 돼요. 아시죠? 음, 그리고 9월 달에 경조사비 많이 나갔죠.
추석 음, 있어서. 그쵸? 음, 그래서 뭐 추석 명절 뭐 부모님 용돈 음, 여기 제가 부연 음,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번에 용돈이 있어요. 여기에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건 음, 정기적으로 매달 드리는 용돈. 음, 이게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예를 드리고 여기 경조사비에서 추석 명절에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추가적으로 더 드렸어. 그러면 저는 음, 경조사비. 음, 그리고 명절 선물 이런 것들. 그리고 추석 명절 때문에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 통행료 이런 거 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고향 방문을 위해서 차량 운행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통으로 적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경조사비에. 경조사비. 교통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음, 네네. 네. 주유비 이런 거 네네. 말씀하신, 명절 주유비라면, 때문에 이동한 거잖아요. 음, 그 지출이 음, 발생하게 된 음, 원인, 음, 네,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 뭔가 식사를 음, 했다라고 하면 음, 저는 경조사비요. 음, 우리 그 하루 식비, 외식비, 생필품 거기에서 쓰는 게 음, 아니고 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좀 뭔가 영역을 음, 나누는 거예요. 음, 좀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음, 생일이나 뭐 제사, 요런 일정들이 음,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야, 여행은 어디 있지? 여행은 가족, 여행은 저는 그 문화생활 여가비, 문화생활, 문화생활 여가비가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거 음,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음, 저의 기준은 이래요. 문화생활 음, 여가비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과 하는 그 문화생활, 그 가족 뭔가 음, 여행 경비 이런 것들 체험 활동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음, 친정에서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거다라고 하면 경조사. 음, 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뭔가 이게 음,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네. 그리고 교통비 요거는 평상시에 우리 집 차량을 뭐 출퇴근용 요런 것들로 운행하는 거. 그리고 교통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보험료, 차량 보험료 음, 또 뭐가 있죠? 점검, 차량 소모품비, 차량 점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 뭐 수리비 음,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음, 여기 교통비 슬러시하고 뭐 차량 운영비 이렇게 항목을 이름을 음.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 보완하시고. 자동차세 이런 것도 네, 여기, 자동차세도. 네네. 그렇게 하시면 음,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보면 10번에 꾸민비, 임의용비 그리고 쿠폰? 의료비 6번에 의료비, 쿠폰, 꾸민비, 꾸민비, 임의용비 보이시죠? 네네네. 음, 문화생활 여가비 뭐 이런 항목을 보시면 어디에 얼마가 지출될지 안 적혀 있죠. 예상할 수 음, 없는 내용.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형광펜에 음, 의료비 5만 원 예산, 그리고 꾸민비, 임의용비 예산 3만 원, 뭐 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어, 음, 그렇게 의료비, 꾸민비, 음, 임용비 예산을 정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병원에 음, 안 가고 약도 안 사 먹고 이래서 5만 음, 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았어. 전혀. 그러면 음, 이 5만 원의 금액만큼 네. 음, 어떻게 되는 거죠?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음, 세이브한 돈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음, 예비비 비상금 통장에 넣는 거예요. 음, 우리 일주일 식비, 외식비, 생필품 그 결산하고 남는 돈들 모으는 통장에 같이 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다음 달에 아니면 다다음 달에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아이들 병원을 더 자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음, 그럴 때
그 예비비 비상금에서 의료비 예상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내 음, 돈에서 내가 빌려다 쓰는 거죠. 음, 여유자금. 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개념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음, 음, 신용카드를 쓸 요 긁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죠. 음, 그쵸? 음.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리고 네네. 하나를 제가 또 뭘 설명드릴 거냐면 경조사비, 그리고 교통비, 차량 운영비, 이 부분은 대표적인 이 꾸민비, 임용비 요 세 가지 항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항목이냐면 연간에 1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지출이 들쑥날쑥하기 쉬운 항목이에요. 요 세 가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경조사, 차량 운영비, 꾸민비, 임용비. 음,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면 좋냐면 우리 엑셀에 그 홈 재테크 체크리스트 그 엑셀 시트에 연간 비정기 지출 이렇게 작업하는 시트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가장 좋아요. 음,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집에 경조사가 있는 달에 그 달에 어, 얼마의 예산만큼 지출을 하면 될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12개월로 나누면 한 음, 달에 매달 경조사비에 음, 적정한 예산 금액, 예산 음, 금액을 책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저의 경우는 경조사비로 매달 30만 원 책정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음, 해서 뭐 대표적으로 5월 달, 음, 설날, 추석, 그리고 가족들 생일이 있는 달, 이외의 달에는 이 예산 금액이 다 지출이 될까요? 될 것 같으세요? 음, 백승윤님? 음, 아니에요. 그런 달에는 이 음,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고 돈이 남아요. 세이브가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세이브가 음, 되는 돈은 예비비 비상금에다 보내는 거예요. 음, 그쵸? 음. 그렇게 근데 해서, 네, 여기는 말씀하세요. 지금 또 그거 사회생활 하면서 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같은 교회 사람 뭐 네, 이제 뭐 그 경조사가 있잖아요. 그때도 음, 이 경조사인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음, 뭐, 축의금이라던가 음, 음, 조의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경조사에 해당돼요. 음,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차량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매달 그 보험료, 차량 보험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세금, 자동차세 음, 세금이 음, 대략 1년에 얼마가 나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음, 그쵸? 예, 보험 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보험 100만 원, 그리고 음, 자동차세가 만약 50만 원이다. 그죠? 음, 음, 그러면 이 150만 원을 나누기 12 하는데요. 네, 나누기 12 해보세요. 그러면 매달 음, 12만 5천 원씩 적금을 드는 음, 거예요. 그래서 1년 적금을 들어서 내년에 차량 음, 보험과 세금을 마련하는 음, 적금을 드는 거예요. 음,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두 음, 번째 방법이에요. 음,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음, 1년에 음, 들어가는 총 금액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적정한 음, 예산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고 달달이 음, 결산하고 남는 돈은 예비 비상금으로 음, 관리한다. 그리고 두 음, 번째는 내년에 쓸 이런 보험금이나 차량 세금과 관련돼서는 매달 저축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마련한다. 네. 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네. 음. 교육비, 양육비는 이거는 아이 학원비랑 뭐
네, 학원비랑, 장난감은. 네, 학원비랑 또 어떤 게 예상되세요? 양육비, 교육비? 애 옷이나 운동화 이런 것도 많이 드는 음, 거고, 학용품하고. 학용품은 양육비, 음, 교육비에 해당되고요. 옷이나 신발, 이런 거는 음, 꾸민비, 임의용비로. 화장품, 이런 음. 거. 꾸민비, 임의용비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온 가족을 가족. 다 하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경조사비랑 꾸민비, 요거 있죠. 요 두 음, 개는 1번 전략. 어떤 전략? 음, 매월 적정하게 예상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돈이 남으면 예비비 비상금으로 보내놓고 초과될 경우에는 거기서 빌려다 쓰는 전략. 음,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차량과 음. 관련된 운영비는 1년 예상 금액만큼 매달 쪼개서 저축을 해서 마련한다. 이해되셨어요? 네네네네. 음, 네네네. 음,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 기타 지출은 네. 뭐가 아, 있을까요? 네. 기타 지출에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음, 관련된 세금, 음, 부동산 관련된 세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전 교체, 네? 가전제품 교체. 음, 요즘은 10년 주기로 교체하게 설계가 음, 된다던데요. 만들어진다던데요. 그래서 음, 가전 교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구, 음, 가전, 음, 이런 거 교체 음, 관련된 기타 음, 지출이 발생하는 거. 네. 그래서 보시면 음, 교통비와 관련된 차량 운영비, 그리고 음, 기타 지출. 이런 세금도 사실 음, 예측 가능하잖아요. 음,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가전 교체 주기가 우리 집에 얼마 정도 남았다. 음,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요것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내년에 재산세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서 납부할 금액이 계속 반복되니까 얼마인지 충분히 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12개월로 쪼개서 매달 저축하는 전략.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적죠. 매달 저축해야 음, 되는 금액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1년 후에 그 음, 세금을 내야 될 때 마음 편안하죠. 그리고 왜냐?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차량 교통비, 차량 운영비, 그리고 기타 지출, 뭐 부동산 세금이라던가 가전, 가구 교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서 마련한다.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경조사와 꾸민비, 미용비는 연간 비정기 지출 시트를 작성해서 네, 12개월 쪼개서 매달 일정한 예산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고 남는 결산 잔액만큼은 예비비 비상금 통장에 넣어놓고 혹여라도 그 예상 금액보다 초과 지출됐을 때는 예비비 비상금에서 차입해서 빌려다 쓰는 네, 그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 네, 자동차 보험료가 교통비로 지출된다고 하셨고, 네네, 고정지출 3번에 보험 내용이 또 있거든요. 네네. 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뭐 실손보험, 암보험, 또 종신보험, 요런 우리 그 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뭐 요런 손해보험에 매달 납부하는 그 보험 내용이에요. 음, 네네. 이해되셨을까요? 음, 네네.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을 뭐 따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그 실손보험에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해요. 그런 내용도 깨알이지만 아주 작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네. 박원태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아, 네네. 네. 박원태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문 좀 할게요. 저기, 주거비하고 공과금 이 부분이 조금 또 애매할 것 같거든요. 어떤 왜냐면, 부분이 애매할 것 같으세요? 이게 공과금이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거비, 공과비 안에 둘 다 음. 퉁쳐가지고 그냥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음. 여기다 다 하면 그냥 될까요? 아, 네.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 그냥 관리비에 그 모든 내용이 하나로 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음, 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어, 그 관리비 내역서를 꼭 매달 확인하시는 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관리비 내역을, 어, 음, 좀 이렇게 유심히 확인하는 음, 작업은 필요하다. 저 음, 그 가계부 챌린지 참여하시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관리비가 이중으로 음, 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음, 가계부 쓰기 전에는 그걸 놓치고 음, 납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가계부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런 것 아닌데 뭐지? 음,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음, 따졌어요. 근데 그게 음, 잘못 청구가 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음, 돌려받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네. 그거 12개월 누적해보세요. 무시 못하는 돈이에요. 2만 원씩만 해도 24만 원, 뭐 이렇게 음. 되는데. 그쵸? 음,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휴대폰 요금이나 네네. 가스 요금, 뭐 전기세, 뭐 이런 네, 중복일 인터넷, 거예요. 뭐 이런 거. 음,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대표님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아, 음, 네. 질문 네, 있으시면 저는 질문 오늘 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 가계부를 안 가져와가지고 잘 아, 음. 듣고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네.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지출할 거에 대해서 음, 어떤 뭐 프로테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비중 음, 그런 것들은 음. 뭐 좀 있나요? 음, 지출하는 것에 대한, 비중? 음, 비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요거 주석을 지우고 앞으로 좀 가볼게요. 프로테이지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살짝,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우리 집의 수입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저희 집은 500이에요, 수입이. 그중에 빚 음, 갚는데 만약에 100만 원, 그리고 저축하는데 만약에 200만 원 하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음, 200만 300만 원. 원? 음, 그러면 500만 원에서 음, 네, 5분의 1은 빚 갚는데 그리고 5분의 2는 음, 뭐예요? 저축. 그리고 5분의 2는 지출하는데. 고정 음, 지출과 변동 지출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음, 알 수 있죠. 음, 그래서 백승주님 만약에 주거비 공과금은 몇 퍼센트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비율을 저한테 혹시 물어보신다면 음, 그런 건 없어요. 음, 음, 그런 건 없어요. 음, 왜냐? 음, 각 집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네. 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음, 맞벌이이냐, 외벌이냐, 그리고 음, 외벌인데 자영업을 하냐, 아니면 음, 고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급여 생활자냐, 이거에 따라 음, 다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음, 그리고
부채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느냐, 음. 이 가정이 그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뭐 보험은 얼마 몇 퍼센트 해야 되고요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죠. 음. 대략 5에서 8%, 소득의 5에서 음. 8%, 10%를 넘지 않는 걸 권장해요. 재무 아, 관리와 관련된 어떤 그 상담사라던가 이런 재무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험은 우리 집 수입의 5에서 8%, 최대한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항목별 지출 퍼센테이지는 각 가정마다 다르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면서 음, 그 비율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의 소비 지출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는 목적 자체가. 제가 아시죠? 왜 네. 여쭤봤냐면요. 이게 후원에 돈이 너무 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11조부터 시작해서, 백순주님, 음, 이거를 가계부를 지금 이제 한 달,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2달, 3달, 한 3달 정도 쓰시면서, 후원이 많이 나가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질문, 이게 머니스타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후원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제가 순간 멈칫한데 합리적이다, 적합하다, 혹은 적정하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 이건 사실 그 배우자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남편과 배우자와 대화가 늘어나요. 첫 번째, 나와 돈과의 대화, 그리고 나 스스로의 대화, 그 다음 배우자와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적절한 지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매달 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숙제 검사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하기보다는 한 분기에 한 번씩, 혹은 뭐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같이 내가 생각할 때 먼저 백승주님이 가계부를 기록하고 결산도 하고 하실 테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의 이 항목은 너무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출 금액에 대해서. 그런 걸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지금 학령기 자녀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을 키우는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험 그리고 양육비, 교육비, 아이들 교육비 관련돼서 부부간의 대화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블레싱 멘토님의 플랫폼의 특징이 이제 종교를 기반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후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홈지출, 자기계발, 뭔가 책, 그리고 배움을 위해서, 어, 수강료, 요런 거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이 지출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되게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어디 적어요, 그거? 꿈지출이요. 다음에 있어요. 꿈지출. 음. 책 구매라던가 강의라던가 이런 부분은 꿈지출. 네.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용돈을 항목 하나로 잡고 꼭 분리해서 기록해 보시는 거. 내 용돈을 책정한다. 그리고 그 용돈이 한 달 동안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결산하고 피드백해서 적정한지. 네.
스스로도 네, 평가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쓰는 식비, 외식비, 생필품 요 결산하고 해서 이렇게 딱 그 월 결산표에 이제 각 항목의 금액을 더해서 이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월말 결산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 보이시죠? 결산 셀프 피드백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가장 한 달 동안 금액이 큰 소비 항목 5가지를 적으시고요. 그 중에서 예산 금액 대비 초과된 지출 항목은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백승주님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예산을 각 항목에, 뭐, 후원과 경조사와 뭐, 이런 항목에, 어, 뭐, 얼마의 기준 금액을 정했는데, 그게 초과됐어. 근데 이제 처음 한 달 초과됐다고 바로 이렇게 어떤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한 3개월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항목이 초과되네? 그러면 기준 금액과 관련돼서 예상 금액과 관련돼서 남편하고 뭐 이제 논의를 해야죠. 좀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금액이 적은 소비 항목은 어떤 건지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혹시 너무 시끄럽진 않아 모르겠어요. 제가 밖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아, 시끄러워요. 그, 방금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예를 들어 쇼핑비에다가 뭐, 한 30만 원을 미리 책정을 했으면,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쿠팡에서 전기요금 한 3만 원짜리를 샀어요. 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써 나갈 텐데, 네. 그때그때 30만 원에 맞게 사실 사야 되는데, 그때그때 매일매일 그 체크하나요? 그러니까 30만 원 중에서 내가 지금 한 6만 원 썼다, 7만 원 썼다, 이런 거를 매일매일 기록, 이렇게 기록하셔야 돼요. 보면, 네, 아, 총계를요? 현재까지 총계를요? 네, 소개. 네, 아, 그러니까 거기 우리 이렇게 지출한 항목들 쭉 적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그 식비 이거 들어볼게요. 말고, 네네. 예, 예, 식비, 외식비, 생필품비는 인증할 때만 우리가 매일 인증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습관을 네, 들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인증하는 걸 하는 거고요. 고정 네, 지출은 좀 고정지출. 내 프라이버시가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 인증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그때그때 예. 지출이 발생하면 그 항목으로 들어가서 매일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매일 기록, 들어서, 네. 예. 기록하세요, 원태님. 매일 기록은 하는데, 네. 소개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거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소개를 매일 낸다라기보다는 그,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 용돈이 제가 2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근데 네. 오늘 한 5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만지 옆에다가 연필로 기록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아, 내 용돈 금액이 얼마만큼의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 예. 남은 25만 원 안에서 내가 한 3주 혹은 2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돼요. 예를 아, 들어서 네. 예, 쿠팡에서 30만 예. 원어치 쇼핑을 하는 예산을 정했어요. 아주 좋아요. 기준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늘 만약에 10만 원을 썼어. 그리고 다음날 또 5만 원을 썼어. 그러면 이 잔액이 얼만지 파악을 안 하면 금방 그 예상 금액,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초과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를 네. 들어서, 30, 기준금액을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런 소개를 안 적고 하다 보니까 음,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록만, 사용 금액은 적긴 하는데 기록만 네, 하고 자꾸 오버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만 음, 원이면 뭐 50만 원 돼버리고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음, 이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 예.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미 다 오버해놓고 음, 결산 내고 이게 의미가 있나 보다 맞아요. 이런 생각.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 이게 박원태 대표님도 가계부를 지금 한 두세 달 지금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조금, 변화해야 될 지점, 혹은 내가 새롭게 좀 방법을 달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파악하신 거잖아요. 예. 소개는 월말 결산할 때 내더라도, 그때그때, 어, 쇼핑비 예산 금액에서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구나.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구나. 요렇게는 좀 연필로 기재를 하시면 좋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네. 지금 매달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주 식비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네. 한 주에 10만 원이 들어온다 하면 네. 그거를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음. 어, 그 식비를 그러니까 두 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네. 어, 이게 왜 그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면서 네. 좀 오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음. 뭐 이런 그런 비용들이 이번 달에 이제 뭐 청구가 되고 하면서 아, 좀 카드. 네. 이번 달에 뭐 그런 이번 달에 어떤 좀 땡겨서 쓰다 보니 음. 또 이번 달에 월급 자체가 이제 많이 깎여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뒤로 오면서 그런 주마다 생활비가 이렇게 없는 경우에 바닥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냥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그걸 땡겨서 쓰고 있거든요. 뭐요? 먼저는 짜투리에서 모은 것들 네. 좀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거의 써가가지고 이제는 저기 뭐냐 우리 아까 고정지출 거기에서 음. 남은 거 그러니까 음. 저수지에서 남은 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저수지에서 써야 될 것들 이제 좀 약간의 어떤 여유분 그거를 이제 갖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이번 달 딱 마무리 해볼까 이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아주 잘 괜찮나요? 설정하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첫 예,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오버 지출을 됐으니, 그걸 이제 어쨌든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빵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자투리, 그리고 고정지출 남은 거에서 이렇게 땡겨서 쓰는 거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쨌든 냉장실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 최대한 더 외식이나 카드를 쓰거나 식비로 나가는 것들을 줄이는 거. 이 노력은 아마 예. 아내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게 방법 중에 되더라고요. 하나는, 예. 네,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아마 최소한 아내분하고 박원태 대표님이 그런 동의가 있으셨을 것 같아. 제가 짐작건데 예. 신용카드를 해외여행에서 이렇게 오버됐으니 더 이 식비와 관련돼서 외식비와 관련돼서 이 우주 식생활비와 관련돼서는 더 카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합의가 있지 않으셨을까. 예. 그리고 다투리, 그리고 고정지출 남은 거에서 그렇게 땡겨 쓰는 거 아주 합리적이고 잘 선택하셨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돈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아내와 나의 용돈에서 음, 쓰는 방법. 예. 최대한 정해진 수입 안에서 다른 고정지출에 예. 나갈 돈을 절약을 해서 그 카드비를 메꾸는 걸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잘하고 쥐어짜서. 계셨고, 네, 쥐어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가장, 네, 현명한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좀, 네. 어떤, 그, 생활비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며칠째.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떠셨어요? 어떤 게요? 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혹시 아, 느끼셨나요?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번 달 지출이 다음 달에 영향을 음, 미치는 거는 좀 오케이. 자제해야겠다. 아, 네네, 맞아요. 예.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계속 도미노처럼 맞습니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대 부담을 주고 그 다음 달에 또 부족하니까 또 부담을 주고 뭐 이렇게 될 것 네,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맞아요. 아주 잘 짚고 계세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행과 같은 그런 가족 행사나 아니면 큰 이벤트잖아요. 큰 네, 이벤트? 이번 달에 뭐 추석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예.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연말이나 연초에 1년에 어떤 그런 큰 빅 이벤트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예상하고 계획하고 네, 실천을 하는 거. 그런 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아, 같아요. 저기 정립 말씀이시죠? 조금씩 정립하는 거? 네, 조금씩 정립하거나 네, 적정한 그 해외 여행과 관련된 이번 여행의 예산은 얼마다. 우리 가족들끼리 아, 사전에 공유가 되고 네, 어, 했다면 좋겠다라는 지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과학적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과학적이라기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음. 이게 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돈을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걸 저 스스로도 하는 거지만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저 스스로 뭐 집밥을 제가 직접 주도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다른 각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가족과 함께 그걸 연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이런 해외여행이나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경조사잖아요. 경조사와 예. 관련돼서도 이번 여행에서는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있어. 엄청 구구절절 세부적으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총 예산은 이거다. 근데 그 안에서 뭐 비행기 항공료, 식비, 뭐 체험활동, 뭐 이런 거 먹는데 이런데 얼마 정도씩 이렇게 좀 나눠 보는 거 그것도 예.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학습되지 않을까요?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번 음, 달에 돈이 반밖에 없으니까 음, 그냥 반만큼만 써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명령조로 했는데 그러다가 네네. 좀 쌈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건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맞아요. 그냥 음, 그게 맞긴 맞는 말인데 사실은 반만 써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고백하면요. 저도 예, 아이들 어릴 때는 되게 독재적인 재무장관이었어요. 예, 아이들 남편한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10년이 넘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그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외식 집에서 잘 안 먹고 주로 음, 애 학원 끝나면 밖에 나가서 음, 외식 이제 저는 안 하고 외식을 많이 하는데 음, 거의 외식을 주로 하는데 그건 어떻게 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비둬야 되나요? 그거는 아내분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저랑 대화하는 것보다.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결 근데 안 되시는구나. 비싸요. 근데 비싸 되게 맞아요. 외식이. 어, 예. 맞습니다. 매일 뭐 한 2, 3만 원씩 나가니까. 맞아요. 비싸기도 하시면서도 밖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인스턴트라서 맞아요. 건강에 예, 조금은 이제 안 음, 좋고 나트륨 맞아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지금 음, 그런 생각을 음, 저희 와이프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 같은 음, 그런 음, 훌륭한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음.
비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박원태 대표님? 네네. 아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예, 라고 하는 네. 걸 베이스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배경에는, 우리 집에 지금, 수입이 이렇고, 또 지출이 이렇고, 우리의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장기적인 이 안목으로 놓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박원태 네. 대표님한테 추천드릴 책을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나고 사진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근데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아무튼 저축할 만한 그런 여유는 참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 수지를 음, 맞추는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저축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저축하는 게 네, 없는, 비정기 저축, 정기 저축. 네. 맞아요. 그, ETF 이걸 급여 타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은행에 돈 넣고 뭐 음, 저기 잘 안 하잖아요. 여튼 음. 뭐 ETF였든지 이렇게 하니까 ETF도 비정기 저축이 아니고 정기로 들어가면은 정기 저축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백승수님. 그러니까 네. 여기에 저축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정기저축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매달 내가 일정 금액을 ETF 투자에 만약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나는 그 ETF 투자를 정기 적금한다라고 생각하고 어, 계속 꾸준히 적립한다라고 하면 그걸 저는 저축 항목에 넣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저축할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박원태 대표님의 그 진짜 마음 안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잘 표현하시면 충분히 아내분도 외식을 7일 할 거를 뭐 5일로 줄여보신다거나 그런 방법 너무 큰 목표치를 던지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조금 네. 점진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저축할 만한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대출 이자 이런 걸로 많이 나가서 음, 사실은 음, 근본적으로 대출 이자 플러스 교육비, 음, 학원 요걸로 뭐 맞아요. 정말 많이 나가서 음, 별로 음, 여지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는 맞아요. 이제 음, 지출도 크다 보니 그럼 음. 거의 똔똔이더라고요.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엄마나 가족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러면 갑자기 학원비를 지출하던 걸 고3도 앞두고 있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확 줄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2년 동안 2년까지는 교육비를 이 정도 유지하는 거에 나 동의한다. 그래,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내분한테도 그래, 우리가 여기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타협을 했으니 다른 부분에서는 아껴야 된다. 그게 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음, 네, 충분히 대표님. 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사실은 음, 지금 우리 재무장관님을 사실 음, 한 음. 1년 전이나 한 2년 전쯤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셨구나. 신기하게 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거 카드를 안 쓰고 이렇게 음,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아껴지는 금액이 음. 거의 한 2배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신기한데 아마도 그냥 덮어놓고 카드 쓰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맞아요. 그냥 카드를 사용하면 너무 차이가 커. 정말, 네,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딱 결제해버려요. 그냥 욕구에 의해서 그 욕구도 나의 내적 욕구가 아니라 외적 욕구, 타인의 욕구에 나도 모르게 모방하고 싶은 심리에 따라서
바로 그냥 결제 쉽게 쉽게 하게 돼요. 근데 카드 사용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진짜 아껴지는 돈들이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커서 진짜 맞아요. 아무튼 엄청난 금액을 지금 아껴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습니까? 네. 그 금액만큼 아이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내분이 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네, 에너지를 좀 줄이고 또, 예, 해도 충분히, 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가져가세요, 박원도 대표님. 네, 뭐 사실은 지금 뭐 거의 똔똔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 전에는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거의 음, 그러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버는 돈의 2배 가까이 나갔었는데 음, 지금은 거의 똔똔이라는 거는 거의 맞아요. 이제 맞춰진 거니까 음, 대단한 진전이긴 합니다. 사실. 그쵸. 맞아요. 음, 맞아. 네. 이렇게 해서 결산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는 결산표 작성까지가 2단계예요. 2단계. 그래서 이번 달에 만족도가 높은 소비 항목은 뭐고 아쉬운 소비 항목은 뭔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달 가계부 예산 목표도 적게 되고 다음 달에 10월 달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에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행사가 있지는 않은지 미리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늘리거나 혹은 그 어떤 항목에서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어떻게 줄여봐야 할지를 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절약 내가 목표하는 네, 저축을 했다거나 아니면 목표한 금액만큼 절약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기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산 셀프 피드백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월말 결산이. 백승진님. 네.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한 달에 가계부를 미리 쓰고 예산을 세우고 열심히 매일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해서 결산하고 또 이렇게 셀프 피드백해서 다음 달에 계획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의 루틴, 이게 이 하나의 서클, 한 음, 서클을 딱 채우시는 거예요. 음, 제가 보니까 백승준님이 25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25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계부 월급이 들어온 날이 25일이라고 하셨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보면, 어, 24일까지가 딱 마무리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쵸? 음, 맞죠? 그래서, 음, 24일까지 해서 한번 결산을, 간단하게라도 하셔서 후기를 남기세요. 꼭. 음, 아셨죠? 짧게라도 음, 하셔도 됩니다. 박원태 대표님이 올리셨던 예시도 보시고 음,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10월달 가계부를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저랑 오늘 이렇게 수입부터 기록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 네. 그런 흐름으로 그냥 카페에서 하루 시간 내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10월달 음. 가계부를 미리 한번 작성 꼭 하시는 거. 10월달 가계부라면 10월달 예산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네, 네네. 예산. 네, 예산, 저도 그것도 궁금했는데 네, 그 결산하고 저희가 지금 네, 25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네. 아, 박원태 대표님도 그러면 급여가 25일 들어오세요? 네, 25일 네네, 시작인데 네. 그러면 그 예산 날짜하고 결산 날짜를 각각 며칠 날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24일 날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네네, 24일 날 맞아요. 네, 맞아요. 결산하고 예산하는 게 네네, 맞죠? 맞아요. 결산 아, 후기를 그럼 그날 그냥 거칠게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24일 날이요? 네네. 결산과 저는, 예산 모두? 네, 결산하고 예산은 같은 날 하는 게 아,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꼭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리 20날 모였을 때 이럴 때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약간 미리 한 거네요. 그쵸?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결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네. 파일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원래는. 네, 중간 점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오늘까지 이상하다. 지출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연필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1, 2, 3, 4, 24일까지 한 4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 4일 남았는데, 내가, 이번 달 교육비 예산 대비 얼마 초과됐네? 아니면 좀 여유가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결산을 같이 아, 했다면, 소개 작업을 했다면.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리고 대표님 하나 좀 그 개념적으로 조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식비 생활비 네, 항목이 약간 변동 지출처럼 있고, 네, 그리고 고정비로 바뀌었나요? 아무튼 변동비로 있고 고정비로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쭉쭉쭉 뭐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비나 뭐 주거비 뭐 이런 것도 쫙 있잖아요. 네, 크게 보면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인데 음, 좀 더 사실 좀 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고정비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주거비 같은 거 또는 음, 음, 뭐 통신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그야말로 고정비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쇼핑비나 뭐 이렇게 반려견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그런 항목들이 네네네. 있다 치면 그런 연간 것들은 고정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런가요? 아무튼 뭐 제 연간 생각대로 고정비. 말하면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주거비나 네, 통신비 뭐 세금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거의 매달 똑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맞습니다. 매달 그래서 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음, 무슨 뭐 쇼핑비나 음, 뭐 그런 거, 뭐 네, 상조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조비 이런 것들은 네네네, 맞아요. 사실은 좀 진짜 그야말로 약간 변동비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동 가능 연간, 매달 변동 연간 아, 비정기 지출. 그쵸? 연간 비정기 지출이요. 네네, 맞아요. 연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비정기 지출이다 이거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연간으로 떴을 때 고정비 맞아요. 성격이 있는데 네. 연간으로 치면 맞나요? 무슨 말이 비정기적으로. 예. 비정기 지출. 네. 맞아요.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이네요. 네. 박원태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연간으로 비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도 고정비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아, 개념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원래, 그러니까 보통 개념은 어떻게 나눠요? 그 변동비, 어, 어, 정기지출, 비정기지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나요? 원래는? 네. 그래서 보면 박원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비, 변동비, 변동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비정기 지출, 그쵸? 아,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이 돈을 쓰는 그 식비, 외식비, 요렇게까지 이렇게 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가 두 개네요. 원래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변동비가 두 네, 변동비. 개입니다. 맞아요. 그냥 매일매일 쓰는 변동비하고 아니면은 연간으로 쓰는 변동비 이렇게 크게 두 네, 개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네. 네네. 근데 그 모든 걸 고정비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된 수입 그 규모에 맞춰서 지출을 관리해야 하니까. 제 논리는 그러면 그거예요. 그 논리가 되게 좋으신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음, 그걸 어떻게 고정비화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조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음. 고정비화하는 아이디어는 뭘까요? 박원태 대표님 아마 홈 재테크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쵸? 그 파일에 보면 연간 비정기 지출 작업하는 시트가 있어요. 아,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 경조사비, 그리고 꾸민비, 임의용비 이게 그 대표적으로 박원태 대표님 이야기하신 그 쇼핑비 뭐 이런 거에 포함될 거거든요. 그거에 네. 적정한 월 소비
예산을 책정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비정기 아, 지출 시트 작업을 하셔서. 어, 그 시트,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그게 제가 어디에 공유해 있었죠? 그 드릴게요. 파일이? 공유해 아, 드릴게요. 예, 예, 엑셀 시트 알겠습니다. 공유 제가 해드릴게요. 끝나고, 거기에 그 외에도 몇 개 양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파일에. 맞아요. 몇 개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거랑, 그리고 예. 제가 부부간에 머니수다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책 추천 이따 사진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머니수다까지 월말 결산하시고, 우리의 이 챌린지 기간 동안 월말 결산 후기 인증은 9월 30일 저녁 8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홈 재테크 네. 체크리스트 엑셀에 들어가면 연간 결산표 시트가 있어요. 그것만 1년 동안 차곡차곡 잘 기록해 놓으시면 1년 후에 내년에 연간 비정기 지출 항목에 적정한 예산 금액을 얼마로 매달 책정하면 좋을지가 딱 나와요. 아, 그것도 엑셀 파일에 있나요? 주시는 네, 엑셀 이것도 파일에? 엑셀 파일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따 공유 꼭 해드릴게요. 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깐 저희가 그러면 한 달 동안 챌린지 참여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건 무엇이었는지 돌아가면서 어, 한번 공유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한 달 동안 챌린지 참여하면서 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만족스러웠던 건 그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었다. 경조사비가 초과됐습니다. 예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됐지만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초과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장 만족스럽고요. 아쉬운 건 뭐냐면 제 용돈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산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보니까, 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 용돈을 좀 더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다지게 됩니다. 네.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박원태 대표님, 어떠셨어요? 한 달 동안 챌린지 하면서 만족스러운 것과 아쉬운 것?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그, 좀 만족스러운 거는 일단은 뭐 좀 예산이 초과됐었는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렇게 막 크게 혼란이 없이 음, 좀 메꿔갔던 것이 좋았던 음,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어, 미리 음, 예상했던 것보다 항목들에서 좀 오버되는 지출들이 많아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서 음, 다음 달에는 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음소거가 돼 있어요. 네. 항목별로 네, 초과돼서 다음 달에는 어떤 계획을? 다음 달에는 그 항목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음, 항목 내에서 쓰는 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백승준님, 이번 달 만족스러운 거, 그리고 아쉬운 거,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공유해 주시겠어요? 발표 가능하세요? 백승준님, 백승준님, 자리 안 계시나 봐. 안 계시나요? 네. 이걸 하시면 가장 좋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만족스러운 게 무엇이고, 아쉬운 게 무엇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달에,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네, 결산하시면서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 개선하고 싶은가? 백승준님, 이번 달에 만족스러운 것, 그리고 아쉬운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다음 달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 개선하고 싶은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렸어요. 음. 네. 하면 되나요? 네. 음, 제가 조금 이제 감을 못 잡아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거 한 음, 게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음. 제가 그거가 꼼꼼하게 되지 않으면 출발을 못하는 아, 스타일인데 요번에 네네. 그냥 따라가서 음, 따라갔는 게 되게 잘한 것 같고 음, 오늘 이렇게 오늘 앞에 거 다시 또 리바이벌 해줘가지고 너무 음. 감사합니다. 아, 음, 네. 네네. 그 식생활비를 제가 음, 지금 꼼꼼하게 쓰고 안 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꽤 많이 그냥 이렇게 뭉통뭉통을 많이 좀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음, 지출이 눈에 보여지니까 또 이제 아낄 수 있는 음, 아끼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엄마 밭에 가서 공수해오고 이렇게 오, 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네네. 네. 여러모로 이렇게 아껴지는 게 참 좋았어요. 맞아요. 음. 다음 달에는 어떤 걸 혹- 혹시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고 싶으세요? 계획하고 다음 싶으세요? 달에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어떤 걸, 그 예산을 좀 제대로 짜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그냥 가는 음, 거에만 급급한 게 네네.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예산 제대로 한번 짜가지고 음,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한번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근데 오케이. 요게 달수가 늘어날수록 음, 노하우가 많이 생기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막 틈틈이 하고 이러니까 음, 이때 돈 생기면 뭐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음, 요번 달에는 아예 뭉탱이 돈을 떼가지고 좀 뭉탱이 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음, 뭉탱이 돈 좋아하시는군요. 뭉탱이 아니고 월급 안에서 뭉탱이. 음,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부분보다는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제가 아마 음,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 부분 읽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세우고 하루하루 잘 그걸 기록하고 월말 결산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아, 지루해 하세요, 많은 분들이. 당장 뭐 어떤 큰 변화가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계부를 매일 기록하고,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을 또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또 하루하루를 잘, 기록하고, 또 평가하고, 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선형으로 해 나가는 것이 곧 내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세우고 그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라고 생각했던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잘 항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림으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정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더 즐겁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월 30만 원 세이브 가계부 정인균 멘토님하고 지금 6기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인균 멘토님하고 논의를 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혼자 한번 써보고 싶다, 써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원태 대표님하고 백순주 대표님 그리고 다른 또 이제 이승민 대표님 또 정은숙 대표님 잘 인증을 이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한번 10월과 11월은 스스로
꾸준히 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갖자. 2달 동안 그렇게 하시고 12월에 저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10월과 11월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 루틴을 잘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네, 그 카페 내에 가계부 인증하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 인증으로 해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하십시오. 해보시죠. 해보시고, 12월에 만나서, 네, 다시 으쌰으쌰 해서, 지나온 시간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2025년에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우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제 글쓰기와 또 배당주와 이런 것도 하실 텐데, 그거 못지않게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을 내서, 어, 계획 세우고, 또 매일 기록하고, 평가하는 시간 꼭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네. 지난 한 달 동안 추석 연휴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인증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네. 9월 29일까지 인증, 유지 잘 하시고, 월 결산도 30일까지 하시면 적립되십니다. 어, 그리고 두 분은 25일부터 시작이시니까 25일까지 결산해서 미리 올리셔도 됩니다. 네. 네, 24일 정도에 하면 네네. 되겠네요. 네, 맞아요. 24일, 25일 그때 인증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네, 인증사진을 수고 한번 찍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12월에는 다시 만나면 크리스마스 파티 하나요? 아, 그러게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우정희 그러니까요. 대표님도 되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 사는데, 혹시 두 분은 어디 사세요? 아, 서울 사시는구나. 어.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울산 사시는구나. 네. 저도 서울입니다. 아, 한번 서울에서 오, 번개 한번 할까 하고 싶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서울이시구나, 전부 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사진 한번, 박원태 대표님 부위 한번 해주세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네. 대표님. 제가 그 건의 하나만 아, 네네, 하세요. 드리려고요. 오늘 금방 음. 잘 몰랐는데 선생님, 요거 잠시만요. 고정지출 요거 정리하면서